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빠른 진단과 정확한 분석으로 투자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역시나 그 부동산 시장에 많은 뉴스들이 또 쏟아졌고 또 여러 가지 뭐 현재 그 강남, 서울의 강남 기준으로 또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그런 뉴스들을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하나씩 보면서 좀 정부 정책의 의도와 좀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풍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사는 공공임대주택이 나온다. 자, 이제 지난주에 결정이 된 이슈인데요. 국토부가 내년부터 복지사각을 해소하고 실제로 정말 그 주거환경조차 마련하기 힘든 그런 어떤 부류에게 또 이런 주택, 주거 환경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정말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떤 유지를 하는 것들이 힘드신 분들은 이 보증금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증금 이슈마저도 걷어내고 그 월세, 정말 그 일을 하면서 그냥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자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복지 사각을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 나온 거고요. 현재 계획된 가구는 37만 가구인데 현재 그 분석을 했을 때 37만 가구 정도가 고시원이나 판잣집 등에 살고 있고 특히나 노인,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입주 안내를 하고 낡은 고시원 매입 후에 리모델링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당히 예상보다는 디테일하게 공급 방안까지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가정폭력 피해자나 뭐 미혼모 등도 이제 갑자기 집을 잃게 되는 이혼을 사유로 했을 때도 어떤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겠다. 해서 저는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나오면서 어떤 그 국민들의 많은 또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정말 그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좀 동의를 하는 바고요. 정말 정부가 그래도 진짜로 주거 환경에 대한 어떤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 어떤 도시든 성장기를 거치고 나면 탄생기를 거쳐서 이런 쇠퇴기가 오고 이후에 이제 천익이라는 그런 구간이 오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뭐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떤 효과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조금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좀 낡아졌을 때, 도시가 낡아졌을 때 다시 유입이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결국 님비라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이러한 이제 조금은 저소득층이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뭐 집단 이기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장애인 학교를 설립할 때 반대를 했지만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듯이 그 지역의 상권이나 아주 작은 상권부터 그 주거에 대한 목적을 가진 분들이 많아진다는 건 대부분 이제 장점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뭐 이제 구체화되고 실제로 공급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뉴스를 바라보면서 이게 어떤 지역에 될 것이냐를 조명하시는 것보다도 이런 어떤 실입주민들이 몰리는 지역은 오히려 환영해주고 찬성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어떤 민원을 좀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도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꼭 그 좋은 결실을 맺어서 정말 그 주거 환경을 갖추기 힘든 분들이 당당하게 주거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친 집값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 그 기사의 타이틀입니다. 서울에 못 살겠다. 월 1만 명이 현재 서울에서 경기로 떠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탈서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에 꼭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가진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가 항상 예전부터 많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비 부담의 순유출이 월 7,000명대에서 급증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서울 자체의 일자리를 가지고 또 생활을 해야 되는 꼭 생활 패턴이 서울에 있는 그런 분들께서 굳이 경기도로 나가는 이유는 이 집값을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너무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탈서울의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980만 도시도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은 항상 1,000만 이상의 어떤 그런 인구 확보를 해오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시로 또 수도로 그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제 980만도 안 된다,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1,000만이 안 됐던 건 한 2년 전부터 얘기고요. 이런 탈서울 행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서울이라는 기존에 인구가 너무 많이 밀집돼서 오히려 생활하기가 불편했던 그런 부분을 정부는 인구를 이제 사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오히려 생활 주거 환경이 서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또 주거 환경도 너무 이제 협소하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결국 풍선 효과는 당연히 정부가 의도한 대로 잘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근거를 이러한 뭐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이 주변에 서울 근교에도 충분히 주거를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와 상업 공간이 계속해서 마련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 또 출퇴근할 수 있는 어떤 교통망의 확충들도 사방으로 뻗쳐나오고 있기 때문에라고 그 의미를 두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뉴스에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결국 인구가 모이는 곳에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고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현재 서울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인구가 절대 서울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 꺼지거나 그럴 우려는 없죠. 없다라는 이제 전제 하에 주변에 과연 어떤 지역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전을 할 것이고 어떤 도시가 가장 활발하게 이제 그 도시 패턴을 먼저 가지게 될 거냐. 자, 그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투자처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아직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결국 아파트 가격만 기준으로 두고 부동산 시장 전체를 보시는데요. 사실은 아파트 시장 외에도 뭐 다세대나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주택의 형태 그리고 또 토지나 이런 부동산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 형태를 구분지어서 도시개발의 단계에 맞춰서 투자 시점을 맞추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결국은 서울의 어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빠져나간다는 이유보다는 주변에 이미 주거 공간이 확보가 잘 돼 있고 또 이제 물론 그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그 비교적 저렴하게 좀 넓은 평수에 주거를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이전하는 그런 이제 인구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뉴스를 가지고 제가 조금 이슈를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정부는 그리고 이 정부와 그리고 이제 국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활용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활용하면서 주거를 해야 되는 분들, 이 사이의 대립에 대한 정책들인데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부는 결코 국민들에게 어떤 그 질타를 받기 위해서 정책을 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주거 공간에 대한 어떤 쾌적함 그리고 도시개발의 어떤 이유를 분명히 해서 이 뭔가 켜켜이 쌓여 있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인구들을 최대한 분산해서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 전체적으로 주거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공급을 해주자라는 목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현재 뭐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다, 뭐 이러한 내용들도 많이 이제 그렇게도 이제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결국 이렇게 해서 1기 신도시도 그랬고 2기 신도시, 현재는 3기 신도시라고 표현이 되는 경기 남부 지역까지 계속해서 이제 도시가 확대가 되다 보면 결국은 분산이 돼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넣어준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뭐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 공무원이 서울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 그곳이 뭐 혁신도시가 됐건 기업도시가 됐건 어떤 관공서가 옮겨지건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인식들은 뭔가 지방으로 발령받는 걸 이렇게 반가워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안정기를 거쳐서 도시의 어떤 인구 유입이 되고 그 도시가 활발히 도시 역할을 수행하는 그 시기까지는 이러한 어떤 이슈들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 내가 단기적인 투자냐, 중장기적인 투자냐에 따라서 투자처도 분명히 옮겨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서울 강남의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최근에 뭐 또 마포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내렸고 강남도 내리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이슈들 상당히 어찌 보면 뻔하게 항상 있었던 이슈들인데 그런 이슈들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그런 이제 투자 방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넓고 길게 보면서 내가 지금 원하는 어떤 투자에 대한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이슈들 중에서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